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입니다. 해외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성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김민아 FA와 홍준만 FA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해외 증시 동향부터 살펴보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민아 FA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또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크리스마스 이후 열린 장에서 뉴욕 3대 증시 모두 이틀째 하락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일단 다우지수 먼저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지금 이틀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죠. 어제는 24,746.21포인트로 시장을 마감했는데 전일 대비 0.03% 소폭 하락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S&P 500 역시 전일 대비 0.11% 하락해서 이틀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2,680.5포인트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시총 1위인 애플의 하락이 돋보이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노이즈가 좀 발생을 하고 있죠. 뭐 소송 관련 문제도 그렇고 또 지금 애플이 아이폰 X의 판매 전망치를 축소한다는 그런 소식에 이제 증권가에서 부정적인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 결과 투심을 많이 위축시킨 그런 모습이고요. 애플의 부품주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회사의 주가가 4.2% 덩달아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 역시 1.6% 하락했죠. 그리고 또 연말 소비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매업체들은 반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표적 소매업체죠. 메이시스가 4.6%나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명한 회사죠. 아베크롬비앤피치가 5%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 JC페니 같은 경우에도 6%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나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전일 대비 0.34% 빠졌죠. 6,936.25포인트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IT주들이 대체로 강력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덩달아 저희 포트폴리오 종목들도 대부분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넷플릭스가 1.15%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아도비 시스템이 0.32%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소비재 그리고 또 소매업종이죠.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소매업종 강세에 1.19% 상승하면서 지금 $190 선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유가는 리비아 송유관 문제, 송유관 폭발 문제 때문에 어떤 공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WTI 2월물 같은 경우에 전일 대비 2.6% 상승하면서 배럴당 59.97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이제 2015년 6월 이후 유가 최고치를 찍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빅스 지수는 전일 대비 3.33% 상승해서 10.23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동향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어서 중국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만 FA와 함께하도록 하죠. 네. 어제 상해 증시는 점점 확실시되는 중국의 내년 경제 방향성에 힘입어 다시 3,3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0.78% 오른 3,30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섹터별로 보면은 중국 발개의 개혁 조치로 인해 운수 섹터가 많은 상승을 했는데 최근 12종류의 각종 철도 화물 운임을 시장에 맡겨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초상공로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안휘안 통고속도로가 3.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석탄 규제 정책에 힘입어 기주가스가 상한가를 가는 등 관련 섹터 종목들 좋은 움직임 보였습니다. 반면에 가전, 귀금속, 그리고 유동성 압력에 좀 보험 섹터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해서 좀 간단히 짚어보자면 지금 시장은 여전히 혼두세지만 내년에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확실히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현재는 좀 보수적으로 장을 관망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더불어 내년도 중국장은 역시나 소비재가 좀 장의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단기적으로 내년 춘절이 남아있죠. 관련해서 소비재 섹터가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거기에 장기적으로 중국의 소비 능력 향상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이 부분 관련해서 내년에도 소비재 섹터를 좀 주목해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중국 시장에서 있어서 소비자 섹터까지 함께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시장 정리를 마치고 저희가 포트폴리오 현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홍주만 FA 액티브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과 오량액, BOE, BH, 로반 전기까지 현재 전 종목 수익권에 들어있고요. 18%, 53%, 그리고 28%, 4.5%의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금 비중은 15%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김민아 FA의 패시브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아 FA 패시브 포트폴리오입니다. EM과 중신증권, 타이거 200, VNQ, 스타벅스, 넷플릭스 각각 11.6%, 8.87%, 2.43%, 0.34%, 2.56%, 1.5% 수익률 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XT와 LIT 그리고 BOTG와 KWEB까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수익률은 3.68%, 10.08%, 10.25%, 2.52%로 전 종목 수익권을 들어있고요. 수익률 높은 상황입니다. 종목별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올해 마지막 방송인 셈이에요. 2017년의 마지막 방송인데 한 해를 좀 정리해봤을 때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수월했던 종목이나 가장 까다로웠던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수월했던, 제가 가장 좋아했던 종목은 역시 EM이 되겠습니다. 저한테 가장 효자 종목이었고요. 일단은 차트 함께 보시면은 먼저 어제 꾸준히 주가가 저희 매수를 시작한 7월 달 이후부터 주가 상승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제 마감가 보시면은 전일 대비 0.09% 소폭 하락했죠. 46.46달러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일단 이 ETF는 여러분 구치, 수차 설명드렸듯이 MSCI EM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 되겠고요. 그리고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ETF 중에서는 가장 유동성이 높고 또 전반적으로 거래 규모가 굉장히 큰, 덩치가 큰 그런 펀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흥국 전반적으로 폭넓게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펀드였죠. 지금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전반적인 신흥국 지수가 특히 이 ETF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0% 정도 상승을 한 모습이고요. 저희 펀드 수익률은 계속 10% 내외로 머물고 있었죠. 5% 이익 실현까지 했던 종목이고요. 이제 항상 수익률이 두 자릿수를 꾸준히 유지해졌기 때문에 이 종목이 저한테는 가장 기분 좋은 종목이다. 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EM일 것 같았습니다. 수익률도 굉장히 좋았고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내년에도 가져갈 예정인가요? 네. 역시 이 종목은 5% 남겨놨을 때 저는 내년에도 가져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중국을 포함한 이머징들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 한 해 동안 지금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죠.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쯤 되면 너무 오른 거 아니냐 또 이런 우려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올랐다는데 근거가 아직까지는 빈약한 상태고요. 그리고 더 오를 수 있다는 쪽으로 보는 좀 근거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면은 이제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 미국 경기가 보셨듯이 최근 2년 동안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미국 경기가 올라가고 이 부분이 또 유럽에 영향을 끼쳤고요. 유럽이 좋아졌던 부분이 그대로 순서대로 글로벌 이제 신흥국 쪽이 또 좋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에 막 접어들었기 때문에 더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늘상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이 더 갈 거다. 2018년에 중국 괜찮을 거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같은 맥락에서 지금 신흥국 증시도 2018년 여전히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달러 약세까지 잘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2018년도 좀 더 지켜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5개월 동안 꾸준하게 또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가져왔었던 종목 EM이었습니다. 추가 상승의 여력까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액티브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홍준만 FA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은 김민아 FA 대부분의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좀 우려할 만한 부분 좀 말씀드리자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일단 신흥국의 돈벌이 경상수지라고 그러죠. 이 부분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오히려 좀 재정이 악화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3년 동안 정부가 가지고 있던 부채들의 만기가 좀 돌아오고 있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는지 이 부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노이즈가 발생하면은 좀 큰 폭의 조정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리스크도 남아 있습니다. 신흥국 18개의 나라에서 큰 선거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혹시나 선거의 결과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을 시에 이 부분도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좀 비중이 5%로 작게 가져가는 만큼 이런저런 사항을 다 고려했을 때도 큰 부담이 없을 거다.
계속 가져가도 좋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신흥국의 리스크까지 함께 좀 점검해 보면서 전반적으로는 뭐 계속 가져가도 괜찮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종목 리뷰해 보죠.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 볼 종목은 중신증권 되겠습니다. 저 중국 개별 종목이고요. 비중 10% 처음부터 가져가고 있었죠. 우선 차트 보시면은 역시 저희가 매수한 7월 이후 시점 이후에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뭐 중간에 변동은 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120일 이평선을 거의 이탈하지 않은 채로 지지받으면서 꾸준한 상승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1.94% 상승해서 18.41 위안으로 시장을 마감했죠. 굉장히 이 종목을 좋아했던 이유는 일단 변동성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평소에 많은 언급은 못 해드렸었는데 왜 그랬냐면은 이게 참 이게 증권사의 특성상 뭐 특별한 대단한 이슈가 생겨서 주가의 등락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중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패시브 포트폴리오가 항상 지향하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 망하지 않을 종목이 뭐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중신증권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국 주식에 처음 입문하시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은 섹터에 대한 특별한 욕심이 없으시다면은 100주씩 꾸준히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릴 만한 그런 종목 되겠습니다. 네, 중신증권 참 좋아하시는 종목 같아요. 굉장히 꾸준하게 추천하시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베스트 종목들을 많이 살펴봤잖아요, 우리가요. 혹시 좀 어려웠던 종목, 워스트 종목은 없을까요? 네. 일단은 뭐 저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종목은 딱히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네. 솔직히 있었죠. 네. 이거 잘 아시겠지만 넷플릭스 있습니다. 넷플릭스 차트 보시면은 차트가 굉장히 등락이 최근 들어서 좀 심하는 모습인데요. 보시면 어제도 1.15% 조정받으면서 187.76달러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한때 최고가 지금 204달러, 그러니까 200달러를 넘어섰던 종목이 다시 187달러까지 최근 2달 동안 후퇴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근데 제가 이 종목을 들어갔던 이유가 그 당시에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분명히 있었습니다. 퍼가 200이 넘으면은 분명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일단 들어간 이유가 이 종목은 이미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가지고 계신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은 배를 좀 타고 싶었다. 같은 배를 타면서 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또 굉장히 트렌디했었죠. 그래서 좀 저희가 초이스를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뭐 유튜브와 아마존 같은 경쟁사와의 격차를 많이 벌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입자 수가 지금 거의 1억 500만 명 넘어서 아마 내년 1분기에 1억 1000만 명 뭐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최근 조사에 따르면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원래 넷플릭스가 진입하지 못했던 그런 쪽에다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유료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전보다 6개월 전보다 무려 10%가 넘는 사람들이 의사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전망 굉장히 밝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180달러 혹시 이하로 떨어지면은 과감하게 추가 매수하셔도 좋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신증권과 넷플릭스가 어려웠던 부분까지 함께 좀 정리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준만 FA와 함께 액티브 포트폴리오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종목, 이 종목이다 좀 꼽아보도록 하죠. 네, 제가 사실 가장 아쉬웠던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이 홈디포입니다. 제가 지난 9월 6일에 뭐 미국 허리케인 피해 복구 수혜주로 154달러 정도에 편입을 했었는데, 그리고 정확히 2주 뒤에 한 4% 정도 수익만 보고 바로 이익 실현했었죠. 그런데 그 뒤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네. 현재 190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만약에 홀딩했다면 지금 20%가 넘는 수익률을 좀 보여줬을 텐데, 제가 조금은 좀 급하게 매도한 감이 없지 않았나 좀 반성을 하게 되는 좀 종목이었습니다. 그 전에 구비강도 그냥 5% 수익 보고 빨리 매도했었는데, 그때도 그 이후로도 좀 많이 올라서 좀 속이 쓰였거든요. 근데 좀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좀 보면서 이익 실현하는 마음, 좀 느긋한 마음을 좀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홈디포는 좀 내년에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종목이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뭐 구비강이나 홈디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너무 빨리 이익 실현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김민아 FA께서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상대로 좀 흘러갔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저 항상 그런 예상을 네네.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너무 빨리 이익 실현하는 게 아닌가라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 그냥 성격 차이 같습니다. 네. 느긋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조금만 오르면 팔아버리고 싶고, 이거 여러분들 뭐 비슷한 생각 하시죠? 네. 저는 그것보다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을 좀 가지면은 좋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좀 반론을 해보시죠. 네,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그래서 좀 마음의 네네. 여유를 가져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도 이게 좀 단기간에 수익 보고 나오는 이런 또 매력이 좀 포트폴리오 액티브의 좀 매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지만 매도 타이밍 아주 잘 잡아서 제 스스로 이건 정말 매도 타이밍 너무 잘 잡았다. 좀 이렇게 위안을 얻고 있는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맞아요. 수익률이 참 굉장히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으셨었잖아요. 일단은 대부분 좋은 수익률을 나타냈었는데 그래도 이 종목 좀 많이 힘들었다 싶은 종목은 어떤 거였나요? 네, 좀 힘들었는데 매도 타이밍 잘 잡았다 네. 생각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금왕응용화학인데요. 대표적으로 처음에 좀 편입했던 종목이었죠. 7월 달에 가장 빨리 편입했던 종목인데 그 뒤로 주가의 흐름이 아주 지지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걸 어떻게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딱 매도를 한 순간부터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주가 하락하기 전에 바로 전에 매도를 했는데요. 이때가 좀 제 생각적으로 좀 신의 타이밍이 아니었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조금만 코멘트해드리자면은 지금 가격대에서 바닥만 잘 다져진다고 하면은 내년 소비 섹터의 성장과 함께 좀 어느 정도는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매도 타이밍이 괜찮았기 때문에 좀 정리가 잘 되었던 종목인데 김민아 FA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좀 별로였다 싶었던 건 어떤 걸까요? 네, 분명히 있죠. 네. 네. 지금 말씀을 안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예전에 여러분 뭐 꾸준히 혹시나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완다시네마라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아주 자신 있게 본인이 영화 좋아한다고 추천을 하자마자 거래 정지가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그냥 슬쩍 팔고 나온 그런 종목이 있죠.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고, 근데 그때도 만약에 더 가지고 있거나 혹시나 크게 손해봤으면 지금 아마 사과를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어떠신가요? 네, 네. 완다시네마 제가 참 영화 좋아하니까 표트에 네. 편입했었는데 다행히 매수가 안 돼서 다행이었습니다. 정말 거래 정지 끝나면 바로 매수하자 이야기했는데 거래 정지가 지금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완다시네마는 혹시나 거래 재개된다고 해도 당분간 매수해서는 안 하시는 게 좀 좋다고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홍주만 FA에서 이 종목 빼고 얘기 못할 것 같습니다. 오량액과 BOE였습니다. 수익률이 정말 탑 1, 2위를 달렸었는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제 포트 종목에서 네. 가장 1등이라고 하면 역시나 네. BOE일 것 같습니다. 이 BOE는 내년도, 후년도까지 계속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BOE는 내년, 후년도의 고성장, 그리고 오량액도 마찬가지로 네네.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은 좀 더 높은 수익률, 지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 나올 것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량액과 BOE도 내년에 저희가 또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거는 종목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또 한 해 있어서 포트폴리오 내용을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수익률 함께 좀 점검해 보시면서 내년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금융 투자의 김민아 FA와 홍주만 FA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